네, 반갑습니다. 7월 18일 금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S&P 500이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즐거운 소식이죠. 다우지수는 0.5%, 나스닥은 0.75%, S&P 500은 0.5% 상승을 했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상승한 배경에는 일단 또 경제지표가 그 뒤에 있습니다. 자, 왜 올랐느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소매 판매 발표가 좀 있었죠. 근데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가 늘어났다는 것은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샀다는 얘기죠. 물가 우려감, 그 다음에 물가 우려에 따른 소비 성장의 둔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부담스러운 요소로 작용이 됐었는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요. CPI 지표가 조금 증가해서 부담감을 초반에 줬어요. 근데 PPI 지표가 멈추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서 괜찮았죠? 그리고 소매 판매가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물가에 대한 영향이 아직은 별로 없다. 특히 소비가 70% 이상의 경제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가 늘어나는 것은 굉장한 호재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지표에 따른 주가 상승. 자, 이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미국 쪽의 분위기가 또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좀 생기니까 관심들이 또 많이 생기고 있죠.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또 열심히 사들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지기도 합니다. 국내 증시로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해외에 좀 잔류하는 그런 분들, 또는 해외에 투자를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느냐?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S&P 500, 나스닥 실적과 소비 훈풍의 사상 최고치를 또 찍었다. 자, 이러면 서학개미들이 국내로 들어올 만한 기대치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월가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 발표가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일단 우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적을 발표한 펩시코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성과를 내며 주가가 7% 넘게 급등을 했다. 유나이트 항공도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주가가 3% 상승했다. 실적 시즌이죠. 어닝 시즌이라서 실적에 대한 뉴스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그것이 굉장한 호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미국 증시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 지금 상황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은 실적이 좋아짐에 따른 기대치,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되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실적에 이목이 쏠렸던 넷플릭스는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는 2분기 실적을 내놨다. 그래서 뭐 분위기는 좋았습니다만 시간의 거래에서 1% 넘게 하락 중이다. 실적이 좋았지만 왜 그랬느냐? 예상치와 비슷했다. 기대치를 크게 웃던 수준이 아니라 추가 상승 모멘텀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실적이 좋아도 예상치보다 별로다라고 하면은 주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리포트, 이런 것들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자, 1조 달러를 넘는 초대형 기술주 중에서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고, 엔비디아는 지금 시총이 4조 2천억 원에 2천억 달러, 4조 2천억 달러에 달하면서 독보적인 위상을 재확인했다. 특히 젠슨 황이 중국을 방문해서 H20의 수출 재개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국의 M7을 부르는 기술주들도 막 크게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요. 야, 엄청나네요. 그죠? 자, AI 관련한 부분들,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AI가 이제 너무 거품이다. 닷컴 버블 를 넘어서는 그런 AI 거품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닷컴 버블하고 AI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닷컴 버블은 그 당시에 기억들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 보급과 함께 자, 이제 이것이 엄청난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 당시는 이제 무슨 뭐 닷컴 .com 이런 것만 가지고 나와도 주가가 급등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천리안, 하이텔 막 이런 거 진행되다가 이제 막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등장하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2000년도에 막 PC방이란 거 막 생겨나기도 하고요. 인터넷이 이제 지금처럼 빠르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보급이 되던 그런 시절이었죠. 자, 인터넷도 굉장한 산업의 혁명을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보기에는 좀 체감하기엔 좀 미비했죠. 네. 근데 AI 같은 경우 좀 달라요. AI는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실생활에 굉장히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냥 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만 보셔도 AI 영상들 넘쳐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 AI 영상들이 공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 돈을 지불하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인터넷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AI 기업들이 이게 돈을 지불하고 만들어지는 거라서 요게 이제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실체가 없는 그런 닷컴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 센터 또는 뭐 반도체 관련 기업들 이런 쪽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품의 양상은 과거의 그 닷컴 버블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은 어쨌든 혁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혁명. 네. 뭔가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이쪽을 넘어서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많이 넘어가고 있다. 우리도 빨리 이쪽으로 투자해야 돼요. 진짜로 이거 넉넉히 있다가는 다 뺏기죠. 네, 하드웨어 시장에서 뭐 HBM에서 강자를 가지고 있다. 그건 좋은데, 그래서 우리도 소프트웨어 쪽 강자 아닙니까? 근데 이쪽을 너무 안 키운 것 같아.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 쪽에게 너무 밀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우리도 해소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네, 아직도 답답합니다. 자, 이런 것들 빨리빨리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AI 쪽 관련한 종목군들 많이 올랐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소매 판매 살펴보시면 지금 전월 대비 0.6% 증가요. 전문가 예상치는 0.1, 0.2 이랬거든요. 근데 0.6 증가했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소매 판매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그만큼 물건을 많이 사들였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런 상황은 대단한 기대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관세에 따른 가격 상승, 정책 불확실성에도 소비 심리가 크게 꺾이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관세가 아직 제대로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은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 요소는 가지고 있다라고 될 수 있는 내용이죠.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미국 경기가 튼튼하다, 괜찮다, 주가도 더 올라갈 것이다, 실적도 좋게 나오는 거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데다가 파월 의장에 대한 해임, 이쪽 가능성은 매우 낮아져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태라면은 별다른 문제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미국 증시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 서학 개미들의 그 해외 시장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가 국내로 들어올 것인가? 지금 180조 쌓아놓은 서학개미, 머니 무브가 속도를 낼 것인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 증시 투자자가 국내 증시 고수익의 리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학개미 귀환,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자, 이 뉴스는 이렇게 나왔지만 다른 뉴스에는 서학개미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자, 테슬라 주가가 연초에 너무 출렁이고 있어서 테슬라는 주가도 빠졌죠? 네. 전기차 쪽에서 테슬라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로보택시 시장에 또 경쟁자가 또 진출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관련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크게 생기기도 했었죠. 자, 국내 2차전지 주식을 저가 매수했다. 테슬라를 매도하고 국내 2차전지를 매수했다. 요즘에는 미장보다 국장이 더 빠르게 오르잖아요. 환율도 요즘에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네. 미국 주식에 올인했던 서학개미들이 국내 증시로 방향을 틀고 있다. 트럼프 관세 폭탄에 짓눌렸던 기술주들이 반등하면서 증시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등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서학개미 귀환이 코스피의 추가 상승 동력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근데 이 서학개미 귀환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시장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종목에 쏠릴 것인가, 어떤 업종에 쏠릴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일단 2차전지 쪽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테슬라를 치우고 2차전지로 들어가자 이렇게 된다면 네, 2차전지 쪽이 반등을 할 수도 있고요. 나는 반도체가 좋아 그러면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른 종목들이 약간의 오버슈팅을 하는 경향들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조방원 조정받을 때 다시 사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어느 쪽으로 진입을 할 것인지는 아직은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들은 많이 오른 가격에 대한 본능적인 회피, 오랜 기간 소외된 것에 대한 본능적인 선호 심리를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오른 가격에 대한 본능적인 회피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자, 미국을 벗어나서 다른 곳을 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 생각되지만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잘 오르지 않고 있고 한국이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소외되었다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심리가 아니라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심리라고 분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많이 오른 것, 많이 오르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올라가고 있느냐, 안 올라가고 있느냐. 이 정도의 부분들을 가지고서 네, 투자자의 자금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이 동학개미 운동 예전에 있었던 이 순매수 대금이 166조 원이었대요. 근데 지금 현재 대기 자금이 180조라고 하니까 그때보다 더 큰 장이 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도 않은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개인들이 밀어버리게 되면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좋은 소식인데 한 가지 또 다른 소식은 보시면 국장을 불기둥 세워도 유턴이 없다. 서학개미들은 오히려 해외 주식을 더 담았다. 이런 뉴스도 나옵니다. 네. 외화 주식 보관 금액 추이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2024년 6월 말에 비해서 2025년 6월 말 기준은 2배까지는 아니네요. 한 1.5배 정도? 한 50% 정도 넘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계속 늘어났어요. 네. 늘어나는 중이다라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12월 말 대비해서도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주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 쪽으로 진입을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0%군요. 네. 그래서 아무튼 네, 시장의 어떤 기대치들은 어떤 쪽에서는 지금 해외 주식이 줄어들고 있고 국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어떤 뉴스에서는 아니다 라는 부분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본격적인 개인들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내 증시의 어떤 상승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요소들도 있죠. 개인들의 어떤 매수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네, 주가를 더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공매도를 같이 쌓아놓는 그 형태들도 같이 나오고 있긴 한데 자, 일단 많이 오른 종목들 쪽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좀 더 봐야 되고 시장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네, 이 서학개미들의 움직임들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데이터죠. 네. 2024년 6월 말부터 해가지고 2025년 6월 말까지 2024년 6월 말에는 946억 달러죠. 946억 달러가 외국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1360억 달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 데이터로 집격이 된 거죠.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본 뉴스에서는 뭐냐? 180조 원을 쌓아놓은 서학개미. 자, 이건 뭐냐면 이것도 데이터긴 합니다. 근데 이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자, 해외 주식 쪽에 있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대기 중인 자금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내 증시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없죠. 그래서 머니 무브, 즉 돈의 움직임이 확실시 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국내 증시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잘 가면 나도 가고 아니면 모르겠다 안 간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대기 자금이니까요. 네, 그 부분들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이 얘기죠. 테슬라 0.7%가 하락했지만 루시드는 32%나 폭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자, 루시드가 차량 공유업체 우버와 협력해서 로보택시 시장에 진출한다. 로보택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테슬라가 또 다른 경쟁사에게 치이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특히나 우버와 함께 네, 협력을 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 네,
6년 동안 2만 대 로보택시를 운영할 방침에 있다. 근데 이게 우버 같은 경우는 이미 이 플랫폼이 형성된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약간 네, 애매해지는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로보택시 시장은 구글의 로보택시 자회사 웨이모와 테슬라가 양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루시와 우버드가 가세한 것이다. 자, 참 이거 보면은 네. 루시드도 죽었다 닫고 살아나네요. 그죠? 네. 그래서, 급등세를 보였다는 게 대단히 포지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야, 이거 많이 올랐네.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테슬라가 점점점 이렇게 공격을 좀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었지만, 테슬라의 입지는 계속해서 약해져요. 물론 시장도 같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당장 뭐 망한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겠습니다만, 계속적인 공격, 계속적인 어떤 이런 그 도전에 휘말리게 되고 거기에서 시장 점유율을 자꾸 뺏기게 되면 부담되는 요소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테슬라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젠슨왕이 다녀갔다. 그래서 중국판 M7이라 불리는 이 중국 쪽 기술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야, 이거 잘 갔는데? 네. 차이나 항생테크 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동안 좀 잠잠했었거든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 중국 쪽 로봇 여러분들 보니까 막 사람도 막 때리고 막 그걸 좀 이상하던데 요즘에는 많이 개선됐나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쪽 구간으로 해서 주가 상승이 또 다시 일어나고 있네요. 그래서 항생 포인트. 자, 이게 근데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큰 상승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비스듬하게 보여져가지고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3월 달에 네, 올해 항생 지수가요. 24,874포인트였는데 지금은 24,59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직 지난 3월 달보다 높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4월 7일 날까지 해가지고 크게 급락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잘 간 애가 아니라 회복했네. 그죠? 회복했네. 그 정도가 되는 거겠죠? 더 갈 수 있을 것인지 좀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 미국의 어떤 수출 제한이나 이런 쪽에 휘둘릴 정도라면은 네, 중국 쪽 부담이 되는 건 맞죠. 얘네들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겠는가? 물론 H20 또는 MI300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중국 쪽의 AI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질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뭐 딥시크 같은 것들 제2의 딥시크 사태가 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딥시크 중국이 근데 한번 이렇게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 AI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전에 AI들은 완전히 좀 바보 멍청이 같았거든요. 근데 중국의 딥시크가 한번 휘저어 놓고 나더니 AI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긴장감을 줘야 돼. 그래야지만이 강세가 나타날 수 있죠. 삼성전자도 매번 이렇게 빌빌대다가 이렇게 하이닉스가 한번 치고 올라가서 1등도 뺏어버리니까 이제서야 좀 해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AI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긴 하다. 자, 어쨌든 중국 쪽에 대한 관점 요소들은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3000피가 불 제대로 지피고 있다. 개미들의 주식 계좌 한 달 사이에 100만 개가 늘었다.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이 다시 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증권주들이 그러면 올라가야 될 텐데, 증권주는 아직 올라가지 않는 것 같네요. 아직 활성화되어 있는 주식 계좌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뭐죠? 이 100만 개 주식 계좌가 다 활성화됐다는 것은 아니고 늘어날 수 있다.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겠죠. 자, 주식 개미들이 매수하고 있는 네, 개미들이 주식 그 거래를 하고 있는 네, 매수 매도액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슬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3200포인트라는 부분들은요.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죠. 자, 이제는 신고가 나올 수도 있어. 우리 잘 갈 수 있어. 또 주변에서 주식으로 또 손해봤던 거 다 수익으로 전환되고 네, 손실 회복했다는 얘기 듣다 보니까 으이씨 나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계셔야 되겠죠. 요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주가 상승을 더 이끌어내면서 또 상투를 만드는 가능성이 좀 생기게 되죠. 그게 빠른 시간에 나올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가 상승이 더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아직은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매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미치는 양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전에 한 번 정도 흔들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겠죠. 이런 것들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보고 더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SK 하이닉스가 어제 9%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골드만삭스의 리포트였는데, 골드만삭스는 이제 시장 내 가격 경쟁 심화, 그 다음에 가격 하락 우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1등의 우위를, 이 독과점적인 우위를 잡아가기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가격 경쟁이, 이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HBM 가격이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이제 내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 이야기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면 넘쳐나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공급이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도까지는 일단 기대치를 좀 봐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골드만삭스의 리포트 안에는 이 하이닉스에 대한 까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골드만삭스의 리포트 중에 또 살펴보시면 AI의 성장률이 엄청나다. 2027년도까지 무지막지하게 성장한다. 그냥 각도가 우상향 그냥 아주 가파른 각도입니다. 자, 그렇게 성장을 하는데 HBM 가격이 떨어진다?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공급이 빵 하고 터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 좀 애매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년도 실적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야 좋기는 좋은데 조금 내년에 위험해질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좀 약간 보면은 말이 안 되는 듯한 리포트가 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HBM의 어떤 주가 상승 하락에 대한 포지션들이 만들어지게 됨에 따른 그런 하이닉스 일종의 대량 매도, 어제 5천억 넘게 나왔잖아요. 이런 대량 매도가 나온 적이 별로 없었죠. 이렇게 대량 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약간 주의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그냥 리포트 하나 때문이다? 이건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도 매우 높다. 하지만 지금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또 이격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참고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단기적으로 높아진 부분에서 차익 매도를 때리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리포트 아니겠느냐라는 식의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너무 오르긴 올랐다. 하이닉스가 지금 갈 수 있는 그 최대치 30만원 정도 또는 목표 주가를 훌쩍 뛰어넘어서 생각보다 오버슈팅을 때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 조정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한번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많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저점권에서 매수 포인트 한번 잡을 수 있는 요소가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조정을 다 맞고 다시 사는 것도 괜찮겠지만 팔아서 수익을 좀 챙겨놓고 조정이 좀 크게 들어오게 되면 그 시점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판단되죠. 그래서 저점 지지가 어디쯤에서 형성될 것인지 어디쯤에서 돌리고 나갈 것인지 이 부분 보시면 좋겠고요. AI 쪽에 대한 관점들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업황 자체가 꺾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AI가 원래는 제가 25년도 후반부 정도까지 AI, 이 HBM이라는 이런 거에 대한 성장성을 제가 22년도에 말씀드렸던 전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당시 22년도 말에 하이닉스 살 때 목표 주가가 그때는 8만 원이었지만 그때 하이닉스 가격이 8만 원이었지만 그때 목표 주가 제가 20만 원까지 제시를 했잖아요. 근데 20만 원 훌쩍 넘어가지고 지금 30만 원 찍은 상황이니까 와 대단한데? 근데 이 엄청난 상승이 생각보다 저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었는데 더 길어졌죠. 26년, 27년까지 계속 성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주가 상승은 어디까지 더 진행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라면 이제 상승 포인트가 더 진행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생각보다 제법 큰 폭의 하락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하이닉스는 매도를 쳤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 포지션들이 조금 생기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반도체 쪽 AI 쪽의 성장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거야. 시장의 생태계가 조금 바뀌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이닉스의 주가 조정은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로 반등해서 올라가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좀 더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 좀 많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빠르게 이야기하고 빠르지 않죠. 네, 여기서 마감하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으니까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